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이어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감염병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긴급 대책을 세우고 각 지자체와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소나무 재선충과 구제역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경북도의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피해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네. 일단 소나무 재선충병은요, 이제 그 1mm 정도 크기의 재선충이라는 벌레가 있거든요. 이 네. 벌레가 이제 실제 소나무의 어떤 영양분이나 수분이 공급이 되는 그런 조직의 통로를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이 소나무가 말라 죽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경북도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제 그 도내에 이제 소나무 재선충 감염 피해목이 2020년에는 48만 8천 그루, 그다음에 2021년에는 34만 5천 그루,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31만 1천 그루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58만 4천 그루로 굉장히 급증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밝히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북 지역에서 원래 이제 그 감염병 피해목 이제 방제 그루가 전체 전국의 어떤 그런 162만 그루의 한 36%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소나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울릉과 영양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21개 시군 전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어떤 증상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뉴스를 많이 접해 보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산에 이제 푸른 속에서도 그냥 좀 누렇게 변하는 어떤 그런 소나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일단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목인데, 실제로 이제 국내에 이제 재선충병이 1988년도에 이제 부산 금정산에서 제일 먼저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네. 앞서 말했듯이 1mm 정도 이제 크기의 어떤 재선충이라는 벌레가 직접 자기들이 이제 감염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매개충이 있어요. 매개충이 이제 매개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솔수염 하늘소라든지 북방수염 하늘소라는 매개충들이 있거든요. 그 매개충 속에 몸속에 있다가 이 매개충들이 소나무의 수분을 갉아먹기 위해서 이제 흠집을 내면 거기에 흠집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소나무에 감염을 시키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뭐 지금까지는 뚜렷한 감염 경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제 사업도 이런 매개충을 이제 잡는 어떤 방제 사업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집중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감염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6일 정도 지나면은 벌써 잎이 이제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고 네. 또 20일 정도 지나면 시들고 30일 정도 지나면은 전체 조직이 이제 고사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 어떤 병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어떤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수분도 보충이 안 되고 영양분도 보충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고사한다 이렇게 보고 그냥 거의 100% 네. 이제 소나무가 죽게 된다 이렇게 되는 데서 지금 이게 소나무 에이즈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기도 네.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실제로 원래 같은 경우 재선충 피해 이제 감염이 굉장히 이제 확산 늘었잖아요. 이거 보면 이제 겨울철에 보면은 재선충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병해충들이 겨울에 어느 정도의 어떤 날씨가 추워야 월동기에 이제 좀 일정 정도 자연 감소가 되는데, 네. 지난 겨울 또 특히 이제 원래 이제 연초에 어떤 그런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따스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봄철이 되면서 이제 고온 건조한 날씨가 또 지속되고 이런 날씨로 인해 가지고 매개충들 아까 말했던 매개충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제 매개충들이 좀 기지수 줄어야 되는데 굉장히 늘어났고 또 이 활동량도 늘어났거든요. 네. 겨울철 활동 늘어났고 또 이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몇 년 동안 이제 태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중호우 또 산불 같은 게 대형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림 피해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산림 피해에 대한 어떤 나무를 좀 이렇게 제때
잘 처리하지 않다 보면 방치돼 있잖아요. 네. 이런 방치목들이 이 매개충의 어떤 산란처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이제 제손충에 이제 감염됐는데 이 네. 수개월 동안 잠복되고 있는 이제 잠재 감염목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잠재 감염목에 대한 확인과 이제 방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포항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표준적으로 보면은 1헥타르당 이제 나무가 한 600본 정도를 이제 식재하는 게 이제 표준인데 포항 같은 경우는 1헥타르당 한 1,500본 정도가 이제 심겨 있단 말입니다. 네. 굉장히 밀도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 감용목을 좀 이렇게 분류하기도 쉽지 않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생리조건 안 맞잖아요. 서로 이제 또 양분을 서로 이제 하다 보면 좀 내성형이 떨어져가지고免疫力도 약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충성 그 감염목이 늘어났다 이렇게 네.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치료제가 없고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도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경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소상무 제설증이 굉장히 확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항공 예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실시하기로 밝혀있거든요. 네. 이제 일단 항공 예찰 조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어떤 지역이 이제 제손충이 감염되어 있는지를 보고 시군이라든지 산림청 내지는 뭐 산림 전문가 또는 소나무 제손충 방제 관련 기관 단체 이게 한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예찰은 시군에 이제 그 시군 임차하고 있는 17대의 어떤 헬기를 이용해가지고 6월 14일까지 예찰을 마치고 시군별 이제 그 피해 외곽지라든지 우량 소나무림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 소나무 고사목이 이제 그 확인되면은 그때부터는 인력이 집중 투입이 되는데 281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우선 이제 그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뭐 좌표를 확인하고 또 QR 코드를 이제 부착한다든지 네. 일단 하고 근데 하반기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방제 작업에 선제적으로 나가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경북도 같은 경우 이미 아마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올해 이제 4월까지 542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피해 고사목 이제 그 뭐 31만 1,000본 그다음에 또 이제 우려되는 고사목 이제 27만 본 이제 제거를 했어요. 네. 제거했는데 이는 뭐 전년도 지역에서 전체 제거한 그보다 벌써 87.7%나 늘어났어요. 굉장히 그래서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방제하는 어떤 그런 방제목의 한 뭐 36% 정도를 해당할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경북도의 방제 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 지역에 굉장히 좀 집중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선충병 방제를 그럼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친환경 방제가 필요하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가요? 이제 대구 이제 그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인데 지난 5월달에 이제 그 어떤 보도자를 배포했는데 산림청하고의 어떤 좀 여러 반박한 이제 서로 이제 그 입장을 이제 반박하는 이제 보도자료인데 이 안실력 같은 경우는 뭐 송화가루 있잖아요. 송화가루의 잔류농약 그 심각성을 인식해라. 그래서 앞으로는 화학적 방제보다는 친환경 방제로 해라. 네. 이렇게 이제 그 자료를 냈는데 이는 이제 그 이 단체가 주장하는 송화가루의 어떤 잔류농약 잔류농약 검출은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허용 기준치의 36배 이상의 어떤 그런 네. 농도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책을 요구했고 또 이에 대해서 산림청 같은 경우 송화가루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입으로 들어가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반박이고 또 대구 안실령 같은 경우는 제선충에 보면 나무 주사를 하거든요. 나무에 네. 이제 굉장히 농약 약재가 들어가 있는 어떤 나무 주사를 하는데 이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비슷한 어떤 그 성분을 가지고 송사리 10마리에게 독성 실험을 했더니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화학적 방제를 전면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 그 주사 방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본 산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 그 생활 주변에서 아파트 네. 주변에서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나무에서도 다 방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이제 그 사람의 생활에 바로 이제 집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이제 그 제대로 이제 그 친환경 방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네. 실제 산림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수막 걸잖아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주사는 안전하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재선충병 같은 게 이제 나무 줄기에 기둥에 이제 이렇게 좀 그 주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날아다니는 송화가루하고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안실장 입장에서는 그 송화가루에서 농약이 검출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게 뭐 안전할지 아닐지는 좀 더 네, 지켜봐야 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이어서 구제역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 충북 청주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제역이 이제 그 한 4년 정도 만에 그 다시 발생했거든요. 2019년 1월 달에 이제 경기도 안산 지역에 이제 발생을 했다가 다시 한 4년 만에 발생했는데 일단 도내에서 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는 유입은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선제적 방역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경북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그 구제역이 거의 이제 겨울철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12월 달, 지난 2월 달에 겨울철이 끝나고 지난 2월 달에 이제 구제역 방역 상황실을 이제 그 운영 중단을 했거든요. 네. 중단을 했는데 이거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켰어요. 부활시켜서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의 농축산유통 그 국장을 상황실장을 해가지고 이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경북 동물위생시험소라든지 시군, 방역지원보험, 농협 이게 같이 포함해서 이제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소사육이 전국 네. 1위고 돼지사육 같은 경우는 전국의 3위. 굉장히 이제 그 구제역에 취약한 어떤 가축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찰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방송 녹화하고 있는 오늘 이 시점까지는 별다른 네. 어떤 그런 그 특이한 사항이 없다라는 데 일단 안심하고요. 그런 반면 일단 구제역 이제 차단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농림축산부에서도 전국 이제 가축 농가에 대해서 이제 백신 접종 명령을 내렸고 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 이제 실제로 모든 이제 그 우제류에 대해서 그 백신 접종을 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긴급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농가에 네. 그다음에 대부분 축산농은 자가 방역하지만 뭐 그다음에 고령이라든지 또 이렇게 취약한 어떤 농가에서는 그 백신 지원단이 가서 또 직접 백신 놔주고 또 방역 같은 경우도 뭐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동방제단 출입해서 운영하거든요. 공동방제에 직접 가서 이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독차는 이제 경북대 전체 133대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전업농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 자체 소독을 한다든지 하면 되지만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가장 이제 그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축산농가. 그래서 행사를 뭐 자제한다든지 모임에 이제 뭐 안 나간다든지 또 서로의 농가들끼리 어떤 그 왕래 출입을 네. 이제 좀 이렇게 삼가한다든지 또는 이제 사람이라든지 차량 가축을 실은 차량 이동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축산 관계자와 가축이 이동이 많은 이제 그런 어떤 뭐 감염 우려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가축 시장 14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축 시장 중에서도 충북과 이제 인접해 있는 문경과 상주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지난 12일, 15일 이제 네. 잠정 휴장을 했어요. 가축 시장을 폐장을 한 상태고 그 외에 이제 가축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타도에서 오는 가축 상인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방역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출입을 시킨다든지 굉장히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5월 들어가지고 이제 뭐 가정의 달이 가잖아요. 네. 굉장히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축산 뭐 돼지라든지 축산물 이동이 이제 금지가 됐거든요. 네. 금지가 되고 도축이 금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축산물 수급에도 비상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이제
토요일 휴무 날에는 이제 가축을 도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집중적으로 이제 돼지만을 이제 7개 도축장에서 돼지만을 도축해서 이제 유통시키는 그런 대책도 마련되고 그랬습니다. 예. 네, 경북도 차원의 대처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시군 차원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와도 비슷하고 전국이 다 비슷한데요. 네. 대부분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어선구 같은 경우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이제 모든 이제 그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항생률을 높이 해가지고 이제 그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개체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접종을 하고 있고, 이런 백신 같은 경우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와 문경도 이제 사실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고, 문경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적 방역 상황실도 이제 설치해가지고 다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점 소독시에서 24시간 계속 가축 차량이 소독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주와 문경 같은 경우는 가축 시장을 이제 잠정 휴장을 했고요. 네. 안동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제류, 소돼지죠, 염소, 전체 18만여 마리에 대해서 이제 긴급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고, 아마 이 방송이 이제 될 때쯤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 대부분의 접종들이 이제 완료됐을 상황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접종은 강제 명령이니까, 네. 반드시 이제 접종을 하기를 바라고요. 안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과태료라든지 행정 처분이 따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당연히 이제 접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 이번 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을 한 건데요. 어떻게 유입돼서 발생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제역 일단 바이러스는 이제 해외 유입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5월 17일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그 검역본부에서 이제 발표했는데, 충북 청주시에서 이제 한우 농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는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발생한 바이러스하고 98.9% 네. 같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정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신으로도 충분히 이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처음 발생해가지고 확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확산을 막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구제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네. 있거든요.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는데, 일이 지금 여름철에도 사실 구제역 활동이 좀 느슨하지만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설이지만 그건 정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국내에서는 제1종 이제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될 만큼 굉장히 사회적 인식이 좀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림 축산근육본부 같은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제 공기로 이제 전파되는데, 육지에서는 한 50km 정도 나간대요. 네. 바다에서는 한 250km 나가니까 굉장히 이 전파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소나무 재선충과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의견 주시죠. 예, 실제로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운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대국민 이제 홍보도 집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전국의 72개 시군에서 이제 재선충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지속되면은 3년 내에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멸종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나무 이제 재선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찰을 가장 강화해야 되고, 네. 또 소나무 이동을 또 불법으로 이동하는 것도 제한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인위적인 확산 방지와 함께 농가 대국민의 어떤 그런 인식들, 그리고 신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도 이제 사실 축산 농가에서의 어떤 방역, 네. 백신 접종, 굉장히 자가 노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느슨하게 가축 이동이라든지 차량 이동, 사람 이동 같은 거는 좀 철저하게 좀 자제를 하고, 굉장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동물 복지 환경, 이제 밀집된 어떤 동물 어떤 사육, 이런 것도 좀 점점 줄여서 좀 네. 이렇게 동물들이 좀 이렇게 느슨하게 좀 사육할 수 있도록,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네. 밀집형이라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형 동물 사육 체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지역 소나무 재선충과 구제역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